자, 스마트 필터는 이렇게 해서 종료하고요. 자, 이번에는 8-5-1번 볼게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블러의 기능 중에서 블러가 점점 기능이 많아지면서 흐림 효과 갤러리라는 기능이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여기서 부분적으로 흐림을 주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내 속도감을 줄 수 있는 뭐 손 부분만 내가 흐림 효과를 좀 속도감 있게 넣어 주고 싶다. 그럴 때 필터에서 필터 효과 갤러리에서 경로 흐림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경로 흐림 효과는 내가 패스의 방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 있는 부분만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경로만큼만 속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속도에 대해서 속도의 값, 뭐 뾰족한 끝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확인을 눌렀어요. 그럼 전체가 흐림이 들어가긴 했지만 내가 나머지 부분을 좀 복구를 해 주겠다. 그러면 아까 했었던 것처럼 복구 브러쉬 기능을 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 내가 부분적으로 넣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는 나머지 부분은 다시 복구를 해 주고 그 손이 있는 부분만 속도감을 느끼게끔 하면서 그 부분만 내가 경로를 지정을 해서 속도감을 느끼게 해 주고 싶을 때 그런 효과를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자, 인제 그러면 그 경로를 쪼끔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요거는 닫아 주고요. 자, 8-5-2번 가 봅시다. 자,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는 지금 레이어를 구분을 해 놨어요. 따로 지금 보면은 자동차만 따로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내가 배경에 흐림 효과를 주면 이거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백그라운드에다가 흐림 효과를 줄 건데 흐림 효과 갤러리에서 아까 봤었던 경로 흐림 효과를 넣어 줄 건데요. 이 경로 흐림 효과는 어떻게 넣어 줄 거냐면은 각도별로 넣어 줄 수가 있어, 각도별로. 여기 앞에 있는 각도는 내가 요렇게 잡아 줄 거고 두 번째 경로 흐림은 요렇게 잡아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넣어 주고 싶은 이 경로의 방향을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경로 흐림은 자, 이렇게 해서 각도를 잡아 주고요. 내가 또 넣어 주고 싶다. 그럼 한 번 더 클릭해서 그다음 라인을 내가 경로를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경로가 두 가지가 나왔죠. 자, 이 상태로 내가 확인 눌러서 흐림 효과를 내가 주고 싶은 각도별로 경로의 흐림 효과를 넣어 줬고요. 지금 위에 있는 레이어는 자동차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만 좀 속도감이 나게끔 들어갔고요. 자, 1 번에는 달리고 있는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바퀴에만 흐림 효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 흐림 효과 갤러리에 보면은 회전 흐림 효과가 있어요. 자, 회전 흐림 효과는 내가 넣어 주고 싶은 부분에만 회전을 수동적으로 넣어 줄 수가 있는데 크기를 쪼끔 줄여 주고 Shift 키 눌러 가지고 타원형으로 응용해 줬거든요. 자, 고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받기만 해줄 수 있고 또 추가로 플러스를 더 눌러 주면은 또 추가로 응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또
넣어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바퀴 있는 부분만 응용을 해줄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두 개에 있는 바퀴 있는 부분에만 회전 블러를 넣어서 배경은 경로 방향으로 블러 효과를 넣어주고 바퀴 있는 부분만 따로 회전 블러를 넣어서 아무것도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진에다가 속도감이 느껴지게끔 이미지를 고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거는 4번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JPG로 완성 폴더에 저장을 할게요. 이거는 경로 흐림으로 할게요. 경로 흐림, 언더바, 회전 흐림. 이 기능들은 과거 버전에 없다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블러 효과를 좀 세부적으로 넣고 싶다라고 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세요. 이거 다음 주 제출 같이 해주세요. 자, 8-4번 볼게요. 자, 8-4번은 지금 사진이 노이즈가 많아 보여요. 난 노이즈를 좀 줄여주고 싶은데 원래 이제 비트맵 방식은 이미 손상되어 있는 거를 복구시키는 거는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픽셀과 픽셀 사이의 경계면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마치 노이즈가 감소된 것처럼 보여지게 응용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뭐가 있냐면은 노이즈라는 기능이 있고, 자, 노이즈에는 여기 노이즈 감소, 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이즈 감소 한번 눌러볼게요. 자, 노이즈 감소를 눌러주면은 원래 이미지보다 지금 뭐 강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정말 픽셀 자체를 개선시키는 건 아니고요. 픽셀과 픽셀 사이의 어떤 느낌들을 약간의 블러 효과라던가 그런 걸 줘서 살짝 없어져 보이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자, 컨트롤 Z 비교해서 보면은 노이즈가 있던 것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간 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죠. 아주 뭐 극적으로 감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칠게 보여진 것보다는 조금은 보정은 됐어요. 그래서 노이즈 감소를 통해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요거는 넘어가고요. 이제 요건 다 실습 파일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고 실습을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사실 이것도 책에 있는 순서대로 작업을 막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걸 지금 내가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기억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를 복제를 할게요. 컨트롤 J. 자, 레이어 복제한 거에서 내가 배경을 다시 한번 복제를 할게요. 컨트롤 J. 그리고 이 레이어는 아니에요. 자, 복제한 이 레이어를요, 흑백으로 바꿔줄게요. 흑백으로 바꿔주는 기능은 이미지 조정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채도에서 색조하고 채도에서 색을 빼줄 수도 있고, 활기에서 채도를 빼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그 흑백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흑백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단순하게 채도 감소, 컨트롤 U 기능에서 시프트가 들어가서 채도 감소라는 기능으로 색을 일단 흑백으로 바꿔줄게요. 자, 위에 레이어 잠깐 눈을 가리고요. 자,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 여기에서 흐림 효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흐림 효과는 필터에서 자, 필터에서 흐림 효과를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흐림 효과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자, 이 레이어에서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색상 닫지 기능으로 약간의 스케치 느낌 넣어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색상 닫지라는 기능을 넣어 줄게요. 이 레이어는 지금 밑에 있는 레이어와 합쳐 가지고 블렌딩 모드라는 값으로 약간의 합성 기법인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개를 합쳐 줄게요. 합쳐 주는 거는 레이어 병합이라고 컨트롤 E 눌러서 레이어를 아예 이 모습 그대로 넣어 줬고요. 자 여기 레이어에서는 마스크를 씌워 주고 이 마스크 자체에 제가 브러쉬로 약간의 터치감을 한번 넣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의 거친 터치감, 브러쉬의 사이즈를 좀 키우고 터치감을 넣어서 지금 제가 마스크는 검정색 있는 부분이 투명 처리가 돼서 밑에 있는 이미지가 보여지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터치감을 넣었고요. 자 이 레이어는요. 오버레이라는 기능으로 약간의 합성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교재에는 어떤 값을 줘서 약간의 그런 뭐 라인 느낌을 내주게 해 주는 게 있었는데 뭐 요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응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혹시 요거 작업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요건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 실습은 뭐 요거 합성해서 뭐 시계를 회전 방향으로 돌려 가지고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인제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챕터 8은 다양한 필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필터 중에 또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자 필터 중에서 필터에 보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렌더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렌더에는 다양한 구름 효과 그다음에 또 많이 쓰여지는 렌즈 플레이어 그리고 조명 효과라는 게 있는데 조명 효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조명 효과는 자 이 상태를 일단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조명 효과는 우리가 그 약간의 그 핀라이트 준 것처럼 이 조명에 대해서 조명의 각도 그다음에 조명의 종류 이런 것들을 골라서요. 예를 들어 내가 포인트 조명을 한번 해 볼까요? 자 포인트 조명으로 제가 해 주고 뭐 위치라든가 색상 자 그런 거 조정을 해서 조명 직접 조명을 준 것처럼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렌더에서 조명 효과라는 기능이에요. 내가 이 상태로 뭐 확인 눌러 주면은 그래서 지금 쪼끔 PC가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PC 반응이 좀 느려 가지고 좀 오래 걸리는데 조명 렌더의 조명은 내가 마치 포인트 조명을 준 것 같은 조명 효과를 넣어 줄 수가 있어요. 레이어가 갑자기 어두운 걸로 지금 조명이 아예 어두운 걸로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돌려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이 레이어에다가 제가 블랙으로 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 Alt 딜리트 눌러서 블랙으로 색을 칠해 주고 필터에 보면은 아까 렌더 얘기를 했는데 렌더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구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구름 효과라는 걸 넣어 주면은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색 두 가지의 색을 믹스를 해서 약간의 이런 구름 효과를 내 주는데 내가 기본 색으로 한번 해 볼까요? 기본 색으로 해 주고 렌더에서 다시 구름 효과 두 번째 거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는 아예 다른 방식의 구름이 랜덤하게 색이 나오고요. 자 컨트롤 Z 필터에서 렌더에서 다시 첫 번째 구름 효과를 해 주면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구름 효과가 나오게 돼요. 음 이렇게 보여 주고 '내가 이 구름을 쪼끔 더 강하게 해 주겠다.' 그러면
명도나 대비. 그래서 난 대비 값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감이 있는 대비 값을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응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에 색이 다 채워져 있어야지만 지난번에 했었던 것처럼 렌즈 플레이어라는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빈 느낌처럼 내가 약간 해가 난 것처럼 빈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빈 느낌은 여기 렌즈의 유형을 통해서 내가 다양한 어, 약간 좀 해가 난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렌즈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레이어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뭔가 색이 채워져 있는 레이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JPG로 여러분도 완성 폴더에다가 구름 필터라고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구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색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골라서 음, 여러분들만의 구름 효과를 한번 넣어 보세요. 자, 나머지 뭐 스타일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필터 제가 과제로 내줄 게 하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실습을 꼭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픽셀로 할 거라서 일단 웹 해상도로 해주면 일단 해상도가 70이고 웹은 RGB 컬러 모드예요. 자, 사이즈는 650으로 할게요. 높이도 650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패턴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패턴 지정을 해서 패턴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필터에 있는 패턴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는 컬러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컬러를 마음에 드는 컬러로 골라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로 두 가지를 넣어보세요. 저는 조금 은은한 베이지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컬러 톤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로 해서 잡아보고요. 저는 두 가지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비어있는 레이어에 채울 건데 필터를 통해서 채울 거고요. 필터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지금 이거 비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색을 아무거나 칠해 볼게요. 일단 Alt, Delete 눌러서 색을 하나 채우고요. 색을 채운 상태에서 필터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필터 갤러리에서 자, 스케치 효과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프톤 패턴이라는 게 나와요. 나는 어떤 패턴으로 해주고 싶냐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 패턴 유형을 볼게. 저는 선으로 해주고 싶어요. 선. 선의 크기는요. 좀 크게 해줄 거고요. 10으로 할게요. 대비의 값을 가장 큰 값으로 해줄게요. 자, 저는 하프톤 패턴에서 패턴 유형을 선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 선을 저는 대비 값을 크게 잡아주고 크기는 일단 10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상태로 확인 눌러서 자, 일단 이 그 하프톤 패턴의 유형은 뭔가 색이 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색을 넣어줬고요. 이 색을 넣은 상태에서 이 두 가지의 패턴 느낌은
현재 나의 배경색과 전경색 두 가지가 믹스가 돼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자 인제 그러면요. 자 이거를 내가 체크 무늬처럼 운영해 주고 싶어서 레이어를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해 주고 자 이 레이어는 90도 회전해 주기 위해서 컨트롤 T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90도 방향으로 세로로 만들고요. 엔터. 자 나는 요 두 개를요 어떻게 해 주고 싶냐면은 오버레이라는 기능으로 여러 가지 지금 믹스되어 있는 곱하기로 할게요, 곱하기. 또는 여러분은 색에 따라서 뭐 오버레이를 하든 스크린을 하든 여러분이 골라준 색에 따라서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색의 차이가 저 같은 경우는 곱하기,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는 흰색이 투명하게 겹쳐져요. 요런 체크 느낌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자 제가 레이어 하나 더 복사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레이어를 복사해서 컨트롤 J 누를게요. 자 이 레이어는요. 블렌딩 모드를 그냥 표준으로 잡아 볼게요. 그럼 다시 아까 여기 있던 레이어를 복사해서 지금 세로로 만든 것처럼 응용을 해 주고요. 자 여기서 제가 뭐를 해 주고 싶냐면은 인제 이거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약간 서커스 무슨 광고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패턴이 펴지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필터에 왜곡에 보면은 여기 왜곡에 극좌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극좌표. 자 이 극좌표는요.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요. 근데 자 지금 레이어가 제가 요걸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요걸로 컨트롤 J 눌러서 복사 하나만 해 볼게요. 자 위로 올려서 지금 이거는 요거 만들었고 이번에는 가로로 되어 있는 이 패턴을 아까처럼 극좌표로 하면요. 원의 형태로 나와요. 한번 해 볼게요. 세로 형태인 거를 극좌표 줬을 때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왔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로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의 필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렌더에서 왜곡에서 극좌표를 해 주면 세로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퍼졌다라고 하면은 가로는 가로에 있는 극좌표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원형의 이미지로 나와요. 자 요게 그 자격증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단골 유형인데 특히 요거를 해결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 방식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패스로 하나하나 그릴 건가요? 요거는 꼭 필수가 뭐냐면은 무조건 세로 타입의 이 라인이 나와야지만 이 라인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가로 타입으로 나와 있는 거를 극좌표라는 기법을 넣어 주면은 이렇게 동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 두 가지로 제가 하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리고 하나 더 한번 해 볼게요. 자 하나는 제가 그 왜곡에 약간의 구형화처럼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원형을 잡아 주고요. 자 여기 원형에서 레이어를 복사 한번 해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제가 지금 만든 원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복사했냐면은 컨트롤 Z 누를게요. 구형화를 줄 건데 이 구형화는 내가 이 점선의 형태가 자 썸네일 창을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창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아까 복사를 했었던 그 부분 점선에다가 구형화를 시켜 볼게요. 자 구형화는 필터에 왜곡에 보면은 자 여기에 구형화를 눌러 주면요. 지금 양이 100%로 했을 때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확인 눌러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인제 그러면 이 형태를 해지를 하고 그림자를 넣어서 구분감을 좀 줄게요. 자 이 레이어에다가 하단 부분 FX 자 그림자 자 그림자를 줄 건데 이 그림자는요. 거리를 0 으로 줄게요 0. 0 으로 주면은 어느 각도가 들어가지 않고
이 개체를 중심으로 퍼지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개체를 중심으로 크기를 좀 확장할게요. 확장해주고 물티모드는 좀 진하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구형화를 그림자를 줘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크기는 50. 여러분들이 해주기 나름인데 불투명도는 100으로 할게요. 100. 100으로 해주고 크기는 50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동해서 보면은 이건 별도의 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컨트롤 Z 원래 있었던 그 위치에다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요거는 그 자격증 시험 볼 때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이 스타일이. 자, 요거를 만약에요. 가려볼게요. 자, 아까 여기서 제가 원형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 원형으로 지정한 거를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지금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자,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창 눌러서 영역을 만들지 않고 그냥 구형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해제해 볼게요. 자, 이 레이어 자체에서 필터에서 왜곡, 구형화를 주면요. 아까는 그 가더진 안에서 왜곡이 됐지만 지금은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왜곡을 주면은 그런 형태가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다르죠, 이 느낌이. 그러면 이 상태로 제가 아까 했던 게 그림자였죠. 자, 그림자를 아까 똑같은 값으로 줬는데 지금 구형화에서 점선으로 선택한 상태에서 구형화 준 것과 그냥 구형화를 준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효과를 주려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구형화를 주세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꼭 해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요거 영상 보고 여러분들 해보는데 여기 들어간 색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과제로 내줄게요. 자, 요거는 4번 저장해서 JPG로 이건 여러분들 기말 과제 때 꼭 제출하는 것 중에 필수로 이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완성 폴더에다가 이거는 하프톤 패턴 응용 그리고 언더바 구형화. 지금 제가 하프톤 패턴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패턴을 만들어 줬고요. 그 패턴을 또 왜곡시켰어요. 극좌표라는 걸로 왜곡을 시켰고요. 자, 원 하나를 만들어서 구형화를 시켰고 그 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줬어요. 하프톤 패턴 응용 언더바 구형화란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제출을 해주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제출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작업한 거 요거 그리고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요 왜곡 있죠, 왜곡. 왜곡 잡는 거. 자, 왜곡 잡는 거 요거 왜곡 잡아서 꼭 해주고요.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 두 개. 그리고 이 중에서는 스마트 필터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 필터. 스마트 필터 해서 여러분들이 기존 필터와 다르게 스마트 필터는 필터 자체를 고급 개체로 변환을 해서 고급 필터를 변환을 해서 어떤 기법을 넣어줬어요. 어떤 기법을 넣었을 때 언제든 수정할 수 있게끔 음, 해주는 게 기존의 필터와는 다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로 요거 꼭 해주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로 요거 실습해주고 그다음에 요거 광각 응용 필터에서 응용 광각 요걸 가지고 왜곡을 잡아보세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제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기록을 중지하고요.